미적분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미적분 4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라서 선생님 목소리도 좀 잠겨있고 한데요.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영상이 온라인 클래스에서 잘 재생이 안되고 끊긴다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선생님 컴퓨터에서도 영상이 잘 나오다 끊기다 반복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온라인 클래스 안에다가 일단은 영상을 다시 올려놓는 거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학생들 중에서 수강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바꾸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온라인 클래스 영상은 그대로 두고 혹시나 재생이 좀 잘 안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유튜브 링크를 함께 걸어놨습니다. 재생이 되지 않는 친구들은 유튜브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강의를 똑같은 영상이니까 강의를 들으셔도 되는데, 문제는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들으면 강의 완료 제가 뜨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우리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친구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공부를 하시고, 반드시 선생님이 그 강의 밑에다가 달아놓았던 과제 있죠? 과제 제출을 꼭 기한 내에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이 수강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온라인 클래스 안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걸로 해주시고, 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좀 인터넷 환경이 좀 접속자가 몰렸거나 해서 잘 원활하지 않다 했던 경우에만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과목이 많은 선생님들이 아마 유튜브 링크를 건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들으시고요. 더 잘 재생이 되는 곳으로 들으시고, 과제를 꼭 해주셔야 수강 완료가 확인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할 건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 수열의 수렴 발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좀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합시다. 오늘 해야 될 얘기들도 다 이어지는 것들이니까요. 수열이 n이 한없이 커졌을 때 n이 한없이 커진다라는 표현을 우린 이렇게 썼습니다. 그 기호로는 리미트라는 기호를 썼었죠. 그래서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졌다라는 이 수열의 극한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n이 굉장히 커졌을 때 이 수열의 값이 딱 어느 하나의 값으로 일정하거나 한없이 가까워질 때, 똑같은 값으로 계속해서 일정한 값을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똑같진 않지만 그 하나의 값으로 아주 가까이 가는 경우, 순환소수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 수열이 수렴한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일정하지도 않고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지지도 않고, 그런 경우를 우리는 발산한다 라고 구분해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럼 수열을 통해서, 식을 통해서 수렴과 발산을 판단하는 방법은 어떻게 정할 거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분수 형태의 수열이었고요. 분모가 무한대, 분자가 무한대. 이렇게 나오는 형태를 제일 먼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때 수렴과 발산하는 판단 근거는 우리 어디에서 찾을 거냐? 일단 첫 번째, 그냥 직관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분자는 되게 큰 무한대인데 분모는 되게 작은 무한대예요. 어떤 뜻이냐? 예를 들면 분자는 차수가 3차식인데 분모는 차수가 1차식인 거야. 그럼 분자 차수가 더 크죠?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기억하나요? 차수가 크면 무한대라도 훨씬 더 큰 무한대가 돼요. 급이 다른 무한대. 차수가 크면 더 큰 무한대. 이게 좀 직관적으로 되게 중요한 생각이거든요. 교과서에 이제 제시되어 있는 글은 아닌데, 차수가 크면 더 큰 무한대다. 직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이 문제입니다. 그럼 차수가 크면 더 큰 무한대, 즉 분자가 더 큰 무한대예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분자 따라간다는 거죠. 더 큰 쪽을 따라가는 거죠. 분자가 더 커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거지. 따라서 이 값은 결국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표시를 해줄 수가 있었죠. 물론 교과서에서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분모의 최고차항 n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 준다. n제곱만 남으니까 발산하는 거야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눈으로 보고서 분자에 더 크네, 분자가 차수가 크네, 분자가 더 힘이 세지, 분자가 훨씬 더 크지, 발산,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분모가 굉장히 큰 무한대고 분자가 작은 무한대다, 이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n 세제곱분의 n, 이런 경우에 지금은 분모가 더 크니까 분모는 큰데 분자는 작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얘는 0으로 수렴하겠죠. 쪼그라들어요. 그냥 0으로 쪼그라들어 버려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과서에서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준다, 이런 계산을 아마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계산해 보시면 n제곱분의 1만 남죠? 0으로 쪼그라드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문제 세 번째 케이스인데요. 재밌는 건 이거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여기 3번이 왜 나오죠? 세 번째 케이스는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은 거예요. 대등한 경우인 거야. 2n제곱분의 3n제곱 플러스 1. 자, 이런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이 똑같이 2차거든요. 그럼 자, 클래스가 똑같아요. 급이 같아요. 분모 분자가 무한대인데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아요. 격이 똑같아. 그럼 이때는 극한을 어떻게 계산을 해내느냐? 교과서에서 우리는 배웠죠?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분모 분자를 모두 나누어 주겠다. 그리고 나면 분모에는 2만 남을 것이고 분자는 3 더하기 n제곱분의 1. 따라서 극한값은 요 n제곱분의 1은 0으로 수렴하니까 0으로 쪼그라들죠? 2분의 3으로 수렴하는구나. 수렴값이 2분의 3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기로 했었나요? 앞에 나와 있는 최고차항 계수의 b를 자 선택을 하자. 최고차항 계수의 b 2분의 3. 결국엔 이 값으로 최고차항 계수의 b로 수열의 수렴값이 정해지더라. 그래서 세 번째는 굳이 좀 보충을 하자면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경우에는요. 자, 수렴합니다. 어디로 수렴하느냐? 0은 아닌 값으로 수렴하겠죠.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해요. 왜 그런지는 보면 알죠. 최고차항 계수의 b, 분수의 형태로 극한이 정해진다 그랬습니다. 수렴값이. 그러니까 당연히 0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0으로 수렴하는 경우는 분모가 차수가 더 큰 경우. 차수가 만약에 똑같다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겠지.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다면 발산하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일단 기억을 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넘어갔네요. 자, 이 아래쪽에 하나만 더 정리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했었던 얘기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에요.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 경우에는 보통 근호를 포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루트 꼴인 경우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때는 무리수가 보이면 사실 판단 딱 하나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근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계산할 때 루트는 별로 그렇게 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리화를 시켜서 식을 분자에 있는 근호를 제거하고 문제를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면 이 문제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이렇게 변형을 통해서 식을 계산을 해준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은 어제 지난 시간에 해봤었죠. 자, 그럼 오늘은 과제로 내드렸던 20페이지 그 문제들을 넘어서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생략을 하고 과제로, 여러분들 과제로 대신하기로 했고요. 21페이지부터 얘기를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단어 등비수열의 극한까지
나가 보려고 합니다. 지웁시다. 이거 어떻게 지우니? 있네요. 자, 21페이지 예제 3번부터 가볼 겁니다. 쉬운 페이지라서요. 말로 설명을 해드려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발산하는 수열의 수렴 발산을 판단하는 건데 답은 나와 있겠죠. 발산하는 수열이니까 발산을 하겠죠. 자, 첫 번째 문제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자, 이제는 우리는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열의 수렴과 발산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나느냐? 최고차항. 어떤 의미냐? n제곱 차수가 2차예요. 굉장히 크단 말이야. 뒤에 나와 있는 1차항이나 상수항은 n제곱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미해요. 작아. n이 하나씩 커지면 얘는 되게 커져요. 하지만 n은 별로 안 커져요. 얘도 물론 무한대로 발산하긴 하지, 얘도. 하지만 2차식에 비해서는 훨씬 작단 말이죠. 그래서 차수가 낮은 애들은 수열의 수렴 발산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요. 자, 따라서 n제곱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n은 한없이 커진다. n제곱도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겠죠. 당연히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른쪽 두 번째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분모 2차식, 분자 3차식이에요. 어디가 더 크냐? 분자의 차수가 더 크죠. 분모는 2차식, 분자는 3차식. 따라서 최고차항에 따라서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니까 당연히 발산하겠죠. 자, 그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로 발산하느냐? 최고차항의 부호가 음수예요. 낮은 차수보다 큰 차수에 있는데 걔가 음수야. 따라서 무한대로 한없이 값은 커지지만 부호가 음수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눈으로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계산은 나타나 있어요. 분모의 분자를 n제곱으로 나눈답니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게 우리의 기본 생각입니다. 인데 눈으로 보고 좀 더 빠르게 수렴과 발산을 만약에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최고차항이 누구인가? 누구의 차수가 더 큰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두 가지를 같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직관적인 판단이 분명히 도움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오프라인 계약을 하고 나서 만약에 이 문제를 서술형으로 이제 시험을 응시를 한다거나 수행평가를 한다거나 뭔가 서술해야 되는 문제를 내가 푼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방법대로 그냥 계산을 해 주십시오. 고민하지 말고. 선생님 이거 이렇게 꼭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은 고3이에요. 잘 알 거야. 서술해야 되는 경우라면 아래쪽에 풀이 제시되어 있는 분모의 최고차, 복잡한 계산 아니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문제 4번 마찬가지 방식인데요. 여러분들이 바로 한번 눈으로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생각을 넓히는 수학 가봅시다. 지원이랑 성우 두 명이 앉아가지고 수학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친구 둘이 앉아서. 자, 이 친구들의 말이 과연 진실일까 거짓일까를 판단을 해 볼 겁니다. 자, 갑시다. 지원이부터. 수열 an 더하기 bn 요만큼이 수렴하면 an과 bn도 각각 수렴해. 그러니까 쪼갰네요. 합친 게 수렴하면 쪼개도 수렴해. 자, 성우는요. an의 제곱이라는 수열이 수렴하면 an도 수렴해. 이거 다시 쓰면요. an 곱하기 an이라는 수열이 수렴한 거다. 그럼 성어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얘는 이게 수렴하면 쪼개도 수렴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열이 수렴하면 그걸 분리해도 각각 수렴한다. 자, 직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봅시다. 직관적인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쓰네요. 자, 분리를 시켜도 각각 수렴한다. 이게 과연 쉬운 얘기일까 어려운 얘기일까? 참 거짓을 판단하기 힘든 이유는 참이면 증명을 해야 되고 거짓이면 발레를 들어야 되거든요. 증명보단 발레가 쉽죠. 자, an 더하기 bn 수렴했다. 그런데 만약에 an이 마이너스 n이고 bn이 플러스 n이라면
왜 갑자기 이런 걸 쓰나요? 그냥 발레예요. 내 마음이야. 마이너스 n. 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 n.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둘 다 발산해요. 근데 합치면 0이야. 수렴하지. 0으로 수렴해요, 분명. 하지만 a, b, n은 둘 다 발산한단 말이지. 그게 뭡니까, 지원이의 말은? 거짓. 되는 거죠. 자, 그럼 성원을 만나봅시다. an 곱한 개 수렴하면 따로따로 각각 다 수렴할 거다.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랑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럼 이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의 2n제곱이거든? 그럼 마이너스 1의 2n제곱은 짝수제곱이니 그냥 1이네? 1로 수렴해요. 하지만 마이너스 1의 n제곱 알잖아요. 이거 진동이라는 거 알잖아요. 발산한단 말이지. 따로따로 발산해요. 따라서 성호도 거짓 둘 다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수열이 수렴한다고 했을 때 분리시켜서 각각 수렴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반대는 되지. 각각 수렴하면 더해도 수렴하죠. 앞에서 우리 성질에서 봤잖아. 그죠? 각각 수렴하면 곱해도 수렴한다. 각각 수렴하면 빼도 수렴한다. 각각 수렴하면 나눗셈을 해도 성립한다. 단 분모가 0만 아니면. 그죠? 우리 앞에서 이건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리시키면 각각 수렴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중요한 얘기네요. 얘는. 넘어갑시다. 22페이지 수열의 극한 대소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자, 이러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그 네모칸 안을 바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한 얘기고요. 수렴을 해야 합니다. 수열에 만약에 대소관계가 성립을 한다면 극한 역시도 당연히 대소관계가 성립한다. 크고 작음이 역전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열은 bn이 큰데 수열의 극한은 an이 더 크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방향의 등호를 가지게 된다. 근데 요건 옆에다가 하나를 좀 같이 기억을 해둡시다. 이렇게 써놔도요. 등호가 빠져도 있잖니? an보다 bn이 커요. 이거이면 그럼 알파는 베타보다 작다. 이 경우에도 등호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그냥 좀 같이 기억을 해둡시다. 수열에 등호가 빠졌어. 그러면 언뜻 보면은 극한도 등호가 빠질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진 않아요. 극한에 등호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는 n분의 1이라고 하자. b는 n분의 2라고 하자. 항상 2배예요. bn이 항상 2배 큽니다. 커요. 하지만 극한값은 둘 다 0이거든. 같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건 그냥 옆에 같이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2번인데요. 자, 이렇게 AN, CN, BN 순서대로 대소 비교가 돼요. 그리고 AN과 BN의 수열의 극한이 둘 다 똑같대요. 알파랑 베타가 똑같대. 그러면 그 사이에 끼어 있거든, CN이라는 수열은. 그럼 이 CN이라는 수열은 역시 알파, 요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흔히 샌드위치 정리, 쥐덧 정리, 요거는 스퀴즈, 그쵸? 뭐 이런 정리 이름으로 부르는데 샌드위치 정리라는 걸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흔히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요 정리를, 이 두 번째 정리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요 문제로 가서 바로 해결해 본다면, 자, 양쪽에 나와 있는 요 수열 사이에 AN이 지금 사이에 끼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 부등호를 본 순간 이미 바로 생각해야 돼. 양쪽의 극한값이 혹시 똑같나? 그럼 게임 끝인데.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최고차항 계수의 B 이렇게 찾자 그랬죠? 극한 3. 요즘 따라오고 있나요? 분모 최고차항 2, 분자의 최고차항 2차 차수 똑같네? 극한값은 최고차항 계수의 B 3. 양쪽의 극한이 둘 다 3이구나. 바로 찾을 수도 있다 그랬죠?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어서 극한을 계산한 거, n제곱으로 나눈 거, n제곱으로 나눈 거. 자, 양쪽에 둘 다 극한이 3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바로 an도 극한은 3이다.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수열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극한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원 극한값의 계산이었고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오른쪽에 교과서에는 스스로 확인하기 6문제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훑어보았더니 대체로는 문제가 되게 그렇게 까다롭고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좀 연습으로 좀 남겨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딱 하나만 우리 그냥 같이 짧은 거 하나만 살펴보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물어보고 싶은데요. 식 쓰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보기로 하죠. 앞에는 다 그냥 계산이니까. 자, 수열 AN에 대하여 리미트 n 곱하기 AN 요 수열의 4로 수렴하면 돼요. 이때 우리 아래쪽에 나와 있는 값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해보니까 얘들아, 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식을 미안합니다. 전개를 해봤어요. 그냥 한번 전개를 해봤어. 전개는 해도 되잖아요. 리미트 3NAN 마이너스 2AN 자,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일단 이건 알아요. NAN이라는 수열이 4로 수렴했으니까 이것도 4로 수렴하거든? 이것도 4로 수렴하는 건 맞아. 그러면 요건 곱하면 12네요.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지. EAN 얘는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요거 극한 따로 요거 극한 따로 이렇게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따로따로 극한 계산을 하려면 반드시 어떤 식이 성립을 해야 됩니까? 어떤 조건이? 둘 다 수렴해야 돼요. 앞에는 분명히 수렴한다? 근데 뒤에 얘가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아나? AN이 어디로 수렴하는지 우리 아나요? 몰라요. NAN은 4로 수렴하지만 AN은 몰라요. 수렴하는지를. 그래서 얘가 앞부분이 12로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뒷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극한을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애매하네요. 자,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자,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약간 식을 좀 변형을 해서 문제를 좀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강제로 만듭시다. 무슨 뜻이냐? 수열은 NAN이라는 수열이 좋아요. 그래서 난 저 NAN이라는 수열을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할 거냐? 아주 간단하잖아요. 잘 봐봐.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을요. 강제로 NAN이라고 내가 만들고 싶어요. 없던 n을 하나 붙였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앞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얘는 3 마이너스 1 없었으니까 n분의 2. 그 식을 이렇게 그냥 변형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지.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우리는 극한을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판단해 볼까요, 우리? 자, NAN은 뭡니까? 4로 수렴하는 수열이에요. 그럼 그 앞에 나와 있는 3-n분의 2, 얘는 뭐 하는 애입니까? n분의 2는 0으로 쪼그라들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결국 3으로 수렴하는 수열이에요. 나왔네요. 둘 다 수렴합니다. 앞부분, 뒷부분 둘 다 수렴해요. 그럼 지금 곱해도 곱한 값으로 수렴하겠죠. 따라서 극한 값은 12가 되는구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지금 이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서술을 할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 문제라서 좀 보충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다시 한 번만 접근을 하겠습니다. 좀 더 일반적인 풀이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어떻게 가느냐? 우리는 이런 걸 되게 많이 써요. 자, 파란색만 다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 이걸 BN이라고 합시다. 이게 뭐예요? 치환한 거죠. 치환을 이용할 겁니다. 자, BN이라고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AN은 n분의 bn꼴로 표시할 수 있죠. 분모가 0이면 어떻게 하나요? 그럴 리가 있나요? n이 자연수인데. 자, AN 나왔죠? 그리고 나서 저 아래쪽에 있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극한을 다시 써볼 거예요. 앞에는 3n-2고 an 대신에 n분의 bn을 가져다 씁시다. 이렇게. 자, 그럼 한 번만 다시 써볼까요? 분모에 있는 n을 그냥 앞에다 곱해버리죠. 그럼 얘는
3-n분의 2 곱하기 bn.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이용해 봅시다. 맨 처음에 bn을 치환했었으니까 bn은 4로 수렴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요. 요 3-n분의 2 요거 n분의 2가 0으로 쪼그라드니까 3으로 수렴하는구나. 극한값은 12가 되겠구나. 이렇게 식을 서술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위에서 봤던 풀이랑 파란색으로 치환해서 본 풀이랑 사실 모양은 똑같죠. 조금 더 상세하게 그냥 풀이 방법을 서술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환하는 방법을 우리는 상당히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수영특강으로 가서 보충 수업을 할 때, 보충 문제 풀이를 할 때 한번 또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께 과제로 좀 남겨 드릴 거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과제를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는 여러분들께 남겨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단으로 넘어가죠. 자, 세 번째는 등비 수열의 극한입니다. 똑같이 수열의 극한을 구할 건데 특별히 등비 수열의 극한을 계산을 하랍니다. 자, 궁금증을 조금 가져야 돼요. 분명 우리는 1단원에서 수열의 극한을 배웠잖아. 근데 3단원의 제목이 등비 수열의 극한이에요. 왜 굳이 수열의 극한을 다 배웠는데 등비 수열의 극한 따로 배우냐? 그럼 뭔가 다르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수열은 등비 수열도 수열이니까 수열의 극한 이미 된 거지. 근데 등비 수열의 극한이라고 따로 이름을 불러놓은 이유는 수렴과 발산을 구분하는데 뭔가 특별한 유니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빼서 따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성질이 있어요. 뭔가 특별한 수렴 발산을 판단하는 방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우리 그걸 찾기 위해서 따로 단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예시를 잠깐 보기로 할까요?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 필터를 공기가 통과를 합니다. 통과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10분의 1로 줄어든대요. 성능이 굉장히 좋네요. 처음에 이게 마이크로그램인가요? 이게 에서 3, 0.3, 0.03, 10분의 1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로 곱하기 10분의 1만큼으로 똑같은 비율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알다시피 이것이 등비수열이라는 걸 압니다. 공비가 10분의 1이 등비수열인 거 알아요. 자, 그럼 공기 필터를 무한히 계속해서 설치를 해서 공기를 보낸다면 미세먼지 농도는 네, 알죠. 거의 0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걸 우리 바로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등비수열 이렇게 가다 보면 등비수열은 결국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네. 그럼 등비수열은 다 항상 수렴을 하는 건가? 다 0으로 수렴하는 건가? 밑에 내려가서 한번 보기로 하죠. 자, 또 다른 등비수열 하나의 예를 더 봅시다. 2의 n 거듭제곱이에요. 뭐 다 알아요. 공비가 2예요. 공비가 2야. 2, 4, 8, 16, 32 이렇게 쭉 증가합니다. 0으로 수렴하나요? 택도 없죠. 한없이 커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배씩 커져요. 발산하네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경우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공비가 2분의 1이에요. 그럼 이 경우는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계속해서 점점 쪼그라드는 거 알 수 있죠? 결국은 0으로 수렴하는구나. 알아요. 수렴하는구나. 똑같은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2인 것은 발산했고 공비가 2분의 1인 것은 수렴했단 말이에요. 발산할 수도 수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수렴과 발산을 판단하는 기준은 공비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한 거죠. 첫째 항은 수렴 발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0만 아니라면. 첫째 항은 어차피 출발하는 점이고 수열의 극한이라는 건 저 멀리 n이 한없이 커진 상태를 찾는 거기 때문에 출발점이 어디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변화하느냐, 공비가 얼마인가가 아마 등비수열의 극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세요. 역시나 수렴 발산은 공비의 값에 의해서 수렴 발산은 결정이 되는 게 맞았었네요. 자, 25페이지에는 증명이 하나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증명을 상세하게 다 따라가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만 눈으로 같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봅시다. 첫 번째,
R이 1보다 클 때 R을 1 더하기 H라고 놨대요. H라는 건 사실 여러분들 작년에 공부하면서 배운 적 있죠. H. 어디서 봤었나요? H. 미분계수 정의할 때 나왔었잖아요. 그죠? 도함수 정의할 때 H가 나왔었어요. H는 0으로 아주 가까이 가는 그런 값. H에서잖아요. 아주 되게 작은 값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0보다는 큰데 양수긴 양수인데 되게 작은 값이에요. 1 더하기 H, 그러니까 1보다 아주 약간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부등식이 성립을 한답니다. 베르누이 부등식이라는 건데 이름은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1 더하기 H의 거듭 제곱을 하는 것이 H를 반복해서 더하는 1 더하기 NH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이것도 증명할 수 있는데 싹둑기는 증명할 수 있는데 그건 지금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아래쪽에 1 더하기 H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요. 당연하잖아. 1에서부터 계속해서 커지잖아. H가 양수인데 NH만큼 계속해서 커지고 있잖아요. 무한대 1자식이 있으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러면 앞에 나와있던 수열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1 더하기 NH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니까 그것보다 더 크거나 같은 얘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야 되겠지. 따라서 결론은 R의 n제곱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다. 자, 포인트만 따볼까요? R이 1보다 컸을 때, 공비가 1보다 클 때 R의 n제곱이라고 하는 이 거듭제곱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R의 n 거듭제곱, 지수로 표현되는 것은 등비수열이다. 작년에 수열을 공부하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작년에 방과후 수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던 친구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거듭제곱으로 표현된 경우 얘는 등비수열이다. 특별히 이때 이 등비수열의 공비는 누구냐? 지수 n 아래에 있는 밑이라 그랬어요. R. 자, 두 번째. 공비가 1이면 볼 게 뭐 있습니까? 공비가 1인데 그냥 쭉 일정한 값을 갖겠죠. 일정한 값을 유지하겠죠. 수렴하겠죠. 공비가 1이면 그냥 1 계속해서 1만 감칠 테니까 1로 수렴하겠죠. 자, 공비가 세 번째.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자,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죠. 요만큼의 식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아저씨 하는 말이 뭔가를 잘 보시면 됩니다.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역수를 취해서 뒤집어주면 반대로 걔는 절대값 R분의 1은 1보다 커지겠죠. 역수가 취했으니까. 1보다 크니까 걔는 발산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첫 번째 경우를 적용을 해보면 역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꼴이 되는 거야. 그죠? 1보다 컸으니까. 공비가 1보다 컸으니까. 역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럼 결국 얘는 무한대 분의 1 다시 역수 취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0으로 수렴하겠죠.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0으로 수렴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짝지어서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공비가 1보다 크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 공비가 1이면 그냥 1로 수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0으로 수렴. 마지막 네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음수면 일단 공비가 음수라는 건 모든 수열의 값이 음수 양수를 번갈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번갈아 가면서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언뜻 보기엔 진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얘가 값이 1보다 작아서 절대값이 1보다 작아서 0으로 이렇게 쪼그라드는 형태라면 0으로 수렴하겠지만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요. 0으로 쪼그라들 것 같지가 않죠? 절대값은 계속해서 커지고 부풀어 오를 거예요. 그 상태에서 부호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진동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진동 발산하는구나. 네 가지를 특별한 증명 없이 그냥 간단히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요 네모 상자 안을 확인해 보시면 네 줄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우리가 했었던 얘기들이 쭉 나타나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뒤쪽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이 문제 제시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서술과제로 수렴 발산을 판단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이
그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때 다시 연습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연습을 하고 오늘 학습 내용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요. 다음 장으로 가서 쉬운 문제 연습을 좀 해보기로 합시다. 26페이지요. 신나게 달려오고 있네요. 지금 선생님이 수업하는 이 영상 밑에는 그 펭귄 아래에 지금 강의 시간이 뜨거든요. 근데 강의 시간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선생님 되게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냥 숨 안 쉬고 그냥 설명하면서 달려오는 게 선생님도 좀 힘든데 여러분들 모습이 안 보이니까 이 수업하기가 좀 되게 어색하고 이게 되게 못할 짓이구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해요. 하면서 되게 뭐 보고 싶다 그런 건 아니군요. 안 보고 싶은 건 아닌데 그냥 아무튼 되게 어색해요. 이게 여러분들은 뭐 인강도 듣고 뭐 EBS 강의도 들어보고 막 이런 게 익숙하겠지만 사실 선생님은 처음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는 게 마치 그 예전 선생님 대학생 때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 맞은편에서 그냥 별로 공부에 관심 없는 게임하다가 밤새가지고 나랑 앉아가지고 좀 휴식 취하고 있는 그런 애 앞에서 어쨌든 뭔가 좀 해보겠다고 혼자 떠들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아무튼 그래요. 좀 솔직히 재미는 없어요. 아무튼 그래요. 그 고3 친구들은 아직 물론 이제 그 어디에서도 오프라인으로 계약을 언제쯤 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전혀 나오질 않아요. 선생님들도 궁금한데 안 가르쳐줘요. 교육청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모르겠지. 아무도 누구 이렇게 정하지를 못해서 다음 주 금요일이 원래 여러분들한테 예정되어 있는 4월 학력평가예요. 실제로는 3월 학력평가를 다음 주 4월 말에 보는 거죠. 근데 그 학력평가도 실시할 수 있을지가 아직 미정입니다. 근데 오프라인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 학력평가도 없대요. 이건 교육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원래는 3학년들이 와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등교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 시험도 나와서 보는 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번 달에도 여러분들 모의고사가 없을 가능성이 좀 커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당장 뭐 미적분이 문제가 아니라요. 3월, 4월 모의고사를 보면서 그래도 그 수능과 비슷한 모의고사를 보면서 감을 좀 익혀야 되거든. 시간을 정해서 시간에 쫓겨가면서 문제 푸는 하루 종일 딴 생각 안 하고 문제를 푸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 지금 없었잖아요. 혼자서 시간 재가지고 문제 푸는 이런 건 좀 잘 감이 안 오잖아. 그런 건 그런 좀 적응이 안 돼 있는 게 조금 우려가 되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모의고사를 언제 볼 수 있게 될지는. 근데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각자의 나름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시험장의 긴장감을 만들진 못하더라도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해설이나 다른 그 어떤 것에 도움을 받지 않은 채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맞았나 틀렸나 확인하고 왜 틀렸는가를 복습하는 그런 주도적인 공부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타성에 젖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뭐 작년 지금까지 늘 마찬가지지만 우리 일상이 지금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했습니까? 온라인 수업 듣고 있어요. 온라인 수업 끝나면 이제 뭐해요? 개인 프라이버시 생활을 갖던가 또 누군가는 또 학원을 가겠죠? 많이들 가잖니 학원. 과외할 거냐? 하지 않습니까? 그럼 끝나고 인강 듣나요? 인강 뭐 듣지 않습니까? 그럼 피곤하잖아요. 지치잖아. 물론 뭐 이 사이에 뭐 밥도 먹고 뭐 이제 여기에 엄마가 주는 빵도 먹고 뭐 다 먹어야죠. 그럼 하루가 그냥 끝나거든. 되게 피곤해요. 뭐 거기 또 이제 온라인 수업에 또 과제 폭탄을 내주니까 막
또 과제 해야지. 바쁘잖아요. 하루가 훌렁 가거든?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시간, 이 하루의 일과 중에, 이 빠듯한 고3의 빠듯한 일과 중에 잠깐이라도 좀 짬을 내서 혼자 문제 푸는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문제를 푸는 시간. 그 어떤 것에 도움을 받지도 않고. 이거 되게 답답하잖아. 잘 안 풀리잖아요, 솔직히. 시간 아깝지. 이 답지 보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시간 아깝잖아. 근데 그 시간을 견디세요. 해봐야 돼. 이거 필요해요. 혼자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뭐 처음에는 뭐 20분? 한 30분? 1시간? 그 넘기는 뭐 모의고사 문제, 기출문제 같은 거에 모의고사의 최소한 절반? 자기의 난이도에 따라서 나는 뭐 좀 어려운 거 그럼 어려운 거 빼고 할 수 있는 거 한 15개, 20개 잡아서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틀린 건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때 해설을 뭐 참고해서라도 점검을 해야 되겠죠. 질문을 하시던가.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루의 일과가 쭉 받아먹는 수동적인 학습 형태로 좀 지속이 되게 되면 나중에 등교 계약하고 나서 이제 시험 치르고 모의고사 보고 뭐 수능 준비하고 뭐 이런 걸 할 때 전혀 감이 안 와요. 적응을 못해. 모의고사를 봐도 적응 힘든데 고3이면 이게 뭐 시간을 정해서 뭐 학생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독서실을 가든 뭘 하든 학교에서 야자를 하든 뭐 독서실을 가든 뭐 집에서 공부를 하든 자기 혼자서 매달려서 뭔가를 하게 되거든. 그리고 선생님들도 과제를 조금 더 문제풀이 형태로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거를 내드리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좀 제한적인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학습 계획을 좀 잘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 힘든 게 아니라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시험만 되면 공부한 게 잘 드러나지 않는 뭐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초년에 초년. 떨고 긴장하고 쫄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고3이니까요. 스스로 좀 해야 돼요.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건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국어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요. 국어 지문을 시간을 정해가지고 읽어본 경험이 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어는 그나마 한 문제 푸는 사이클이 짧게라도 하지. 국어는 길잖니.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에 집중을 해서 지문 하나를 딱 읽고 그 지문에 딸린 문제들을 푸는 그런 연습이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래. 뭐 해야 되지? 26페이지. 26페이지 요거 우리 조금만 연습을 해보고 마치기로 합시다. 문제 1번 바로 가자고요. 다음 수열에 수렴 발산을 조사하래요. 자, 딱 본 순간 지수거든. 지수야,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이다. 자, 지수가 n이네. 밑이 공비다 그랬습니다. 이거 공비 5분의 4. 1보다 크니 작니? 마이너스 1과 L 사이에 있어요. 딱 봐도 어때요? 곱하면 곱할수록 0으로 쪼그라드는 형태가 되죠. 0으로 수렴하는구나. 0으로 수렴하겠죠. 두 번째, 마찬가지. 자, 지수가 n입니다. 마이너스 루트 3 공비죠. 자, 공비가 마이너스 루트 3이 어때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어떻게 됐었죠? 진동하게 됐었죠. 곱해보면 알아요,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3이었다가 3이었다가 마이너스 3 루트 3이었다가 9였다가 이렇게 부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절대값 점점 커져요. 격차가 점점 벌어지죠. 진동 발산하게 되죠. 자, 그럼 아래쪽에 나와 있는 문제 2번. 자, 이런 문제 사실 우리는 되게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지수는 n이에요. EX-1의 공비죠. 공비가 EX-1입니다. 자, 이 수열을 수렴하도록 만들어주고 싶어요. 수열이 수렴해야 돼. 언제 수렴했습니까? 앞장을 빨리 보셔도 되고요. 수렴하는 경우 언제였었나요? R이 1일 때 수렴했고요. R이 1이면 그대로 1로 수렴했고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수렴했고요. 즉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수렴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나서 이 부등식을 풀어주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자, 왼쪽 부등식을 먼저 풀어주면 2항식에서 0, x는 0보다 크고 자, 오른쪽 부등식을 풀어줄까요? x는 1보다 작거나 같고 이 범위 안에 있을 때 이 수열은 수렴한다. 이렇게 범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는 걸로 할까요? 마찬가지로 공비는 3분의 x-2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 아래에 이제 1번 하나만 더 자, 보고 마치기로 합시다. 여기까지 다 왔으니까요. 자,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해야 되는데 수열에 지수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등비 수열이 아닌 것 같아요. 지수가 3개나 있어. 복잡해 이거. 자, 이때 이 수렴 발산의 값을 수렴 발산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자, 앞에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분자를 나누자 뭐 이런 말을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이다. 3의 n거듭제곱, 2의 n거듭제곱, 3의 n 더하기 1거듭제곱 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들이잖아요. 각각.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이때 극한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했었냐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눴어요. 분자 분모를. 각각 다 나눴었다고요. 그럼 지금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마찬가지 방식으로 갑니다. 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눌 겁니다. 그럼 최고차항이 뭔가요? 얘는 다항함수가 아닌데 그냥 정합시다. 최고차항은 뭐냐? 밑이 제일 큰 걸 최고차항으로 칩시다. 밑이 큰 게 더 차수가 큰 것처럼 그냥 동일시합시다. 무슨 뜻이냐? 2의 n제곱보다는 3의 n제곱이 더 큰 애라고. 실제로 커요. 얼만큼? 되게. 3의 n제곱이 더 커요. 3의 n제곱으로 분모분자를 나누어 줄 겁니다. 아래처럼. 그래서 자, 분모와 분자를 각각 3의 n제곱으로 나눠줬더니 이런 식이 나오더라. 결국 3으로 수렴하게 되는구나. 수렴 파트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옆에 따라하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얘도 자, 수렴 발산을 조사하기 위해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눌 겁니다. 분모의 최고차항 누굽니까? 차수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지수의 밑을 봐야죠. 밑 4의 n제곱이 제일 큰 애죠. n 더하기 1제곱이라고 있는 이걸 보면 안 되고요. 얘는 그냥 3 곱하기 3의 n제곱이잖아. 4의 n제곱이 더 큰 거죠. 밑이 크면 큰 거예요. 그래서 4의 n제곱으로 각각 나누어 줄 겁니다. 그리고 나면 결국 식은 얘는 3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나요? 분모는? 분자는 1. 극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n이 양의 무한대가 4분의 3의 n제곱이니까 4분의 3 1보다 작죠? 얘는 0으로 수렴하게 되네요. 따라서 얘는 3 플러스 0으로 수렴하게 미안합니다. 0으로 수렴하게 되죠. 남는 건 1분의 1. 따라서 1로 수렴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되시나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극한의 사실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봐봐 지금 방금 수열의 분모분자 잘 보시면요. 최고차항 어디입니까? 4의 n제곱, 4의 n제곱 이것들이 최고차항으로 인식하자는 거예요. 3의 n 플러스 1제곱보다는 얘네들이 더 큰 애들이거든. 그럼 극한은 어떻게 계산이 되겠습니까? 가장 차수가 큰 애들의 개수의 B라니까요. 개수의 B라고요. 4n제곱, 4n제곱, 개수의 B 1이죠. 1. 앞에는요. 최고차항 3의 n제곱과 3의 n 더하기 1제곱 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차항 개수의 B 뭐예요? 얘는 지금 분자는 3이 하나 더 있잖아. 따라서 최고차항 개수의 B 1분의 3. 극한 3이 되는 거죠. 이렇게도 바로 수렴 발산을 판단해낼 수는 있게 됩니다. 자, 아래쪽에는 비슷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3번도 여러분들께 과제로 남겨드릴 겁니다. 그렇죠? 다음 시간에 이제 요 내용을 좀 더 확장시켜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볼 거고요. 중단원이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면 수련 특강에 나와 있는 문제풀이를 조금 강의를 여러분들께 보충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걸 통해서 보충을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업이 굉장히 좀 길었네요. 오늘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